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개정판 책 사례 135개 중 7번째입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없어지면 내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 입니다. 질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인데, 이 건물은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접해 있으나 현재는 막다른 도로이고 타인 소유입니다. 향후 이 대지가 맹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또 다른 행위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3년에 허가돼서 2004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는 그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가 아닌 것 같아도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투자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대지가 접한 현황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토지용계획 확인서에서 행위 제한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므로 그 지침에 맞는 용도의 건축물을 지어야 할 것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지자체에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지도로인 소로 3류에 저촉되어 있는데, 이 소로 3류의 너비는 8m 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설되지 않아서 막다른 도로이므로 추후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해제되거나 또는 실효되면 접도 의무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대지는 442제곱미터의 소형이고 지목이 되이며 2004년 건축된 주택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고 가축분욕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며 군사기지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이고 수도법의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며 물환경보존법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지만,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장 등 이 법률에 저촉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만 아니라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다음 두 번째, 모든 대지는 건축법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됐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된 곳이라서 소로 1류에서 소로 3류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여러 곳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지는 소로 3류에 접해 있고 현재 현황 도로가 있으므로 신축 또는 개축 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소로 3류가 해제되면 이 막다른 도로 길이는 35m 미만이므로 너비 3m 이상의 건축법 도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2003년 건축허가에서 이 막다른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관리대장이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2009년 8월 13일 전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지금 대지이고 그 앞에 파란색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황색인 것이 소로 1류의 전부 도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 도로는 소로 3류 8m 미만의 도로이고, 이곳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소로 3류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허가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파란색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졌을 때를 걱정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2003년 당시 건축허가서와 도로대장을 정보공개 요청해야 합니다. 2003년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을 수도 있고 행정구역이 2012년 면에서 동으로 상향된 곳이므로 지금 지번으로 도로관리대장, 그러니까 2003년에는 도로대장이었습니다. 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현황도면, 그러니까 건물 배치도로 당시 도로 지정을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곳은 정보 공개 결과 2003년 당시 진입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제45조의 도로대장이 만들어져 있어 향후 신축, 중축, 개축 시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은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만약 사용 승낙이 없었거나 도로관리대장이 없었다면 비록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여도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로대장이 있죠. 도로대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그러니까 소재 지번 말합니다. 폭, 너비, 면적 이런 것들을 특정해야만이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나에게 현황 도로를 통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미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곳은 도시지역이고 동지역이므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건축법 도로는 허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지 못했으면 현황도로 소유자가 필요한 거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다만 한 사람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부 양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자에게 민법 220조의 무상 통행권이 있고 그 이후 양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무상 통행권은 소멸되지만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유상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설사 여기는 이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지만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현황도로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같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도 이미 포장된 막다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소송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돈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피통행자의 특정 승계인, 그러니까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무상통행권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위효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 유무를 가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사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 도로 소유자에게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 앞 시간에 설명했지만 유일한 통행로에 하고 또 상대방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그런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통행권 유무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84 다카 921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 현황 도로가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목과 상관없이 건축법의 너비 기준과 통행권만 검토하여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고 지정되었다고 하여 자동 또는 직권으로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이 현황도로 지목이 임야라도 건축법 도로인 공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앞 대지, 아까 앞에 그림에서 봤지만 앞에 공장 말입니다. 앞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에 맞게 건축선을 후퇴해서 이미 내 대지까지는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고 추후 문제가 된다면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일한 통행로이고 상대방 피해가 최소가 되어야 하지만 내 토지의 용법까지도 고려되므로 내 토지의 용법이 뭡니까? 일반 주거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허가도 재판부가 고려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런 건축법 도로를 소유자라고 해서 막으면 민법과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곧바로 제3자에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법 46조 및 47조에 의한 제한을 받게 돼서 결국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돼서 이웃 주민은 반사적 이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축법 도로를 포함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소유자가 막으면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고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68조 2항 위반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황도로 소유자라도 함부로 도로를 훼손하거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조에 보면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그래서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로 볼 거냐 또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는 육로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될 것이나 적어도 있는 도로가 건축법 지정 도로를 막는다면 불법 행위가 되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통행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2003년 건축허가 당시 허가권자는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가 당시 그 진입로를 건축법도로 지정했을 겁니다. 다만 건축법도로 지정 공고했어도 그 근거를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현재 너비 8m 미만의 소로 3류가 결정돼 있고 선행허가에서 너비 3m의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때는 너비 35m, 길이 35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너비 3m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미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되고 실효된다 하여도 이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의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현황 도로가 도시계획 예정 도로를 따라 너비 4m 이상의 포장된 도로인 것으로 보아 주변 건축 허가 시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것이므로 추후 건축 허가에서 사용락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